여기까지 했고, 그리고 정력학과 동력학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정력학과 동력학, 무슨 차이냐? 정력학은 정지된 거예요. 즉, 시간이 포함이 안 돼 있는데, 동력학은 시간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따가 가속을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냥 일반 그냥 계속 일정한 속도를 하다 지금 가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변화가 생기는 게 이게 동력학이다. 그래서 이 시간이 포함됐다는 겁니다. 예. 여기서는 시간이 없죠. 여기는 딱 정지된 상태. 시간이 흐르더라도 가만히 있는 것. 즉, 시간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근데 여기는 시간이 있어서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동력학이에요. 자, 그러면 정력학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비탈길 같은 거 있죠. 자동차가 주차를 했어요. 주차를 했는데 가만히 서 있어요. 시간이 흐르더라도 가만히 있죠. 하지만은 이 자동차는 지금 지구 중력에 의해서 하중 지구 중력에 의해서 이 자동차의 무게가 생겨서 이 자동차 무게만큼 지표면을 누르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지표면에서는 그 무게만큼 반력이 생겨가지고 이, 이 지표면에서 땅에 꺼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비탈길이 있다. 그러면 여기 평지에 있을 때랑 좀 달라요. 평지 때는 그냥 평평한 평지 위에서 하중이 가해진 힘만큼 반력이 생겨서 그대로 있는데 여기서는 이 비탈길이니까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하중이 걸려요. 근데 지표면에는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세타, 그 기울기만큼 여기에 이 분홍색 화살표만큼 아래 비탈면 쪽으로 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런 거를 따져서 계산하는 게 정력학입니다. 여기서는 시간이 하나도 없죠. 시간이 포함되지 않지만은 우리 이제 동력학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 뭐 이거 보셨죠? 예, 100m 달리기 세계 신기록을 깨는 우사인 볼트 뛰는데 여기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움직이는 게 점점 빨라지는 게 보이죠? 예. 자,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뭔가 이동하고 있는 걸 다루는 게 동력학이다. 그래서 우리 속도라는 게 동력학에서 아주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우리 이런 퀴즈를 배웠죠. 네, 우사인 볼트가 100m를 9.68초를 뛰었다면 시속 얼마인가? 그러면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죠. 시간은 9.68초, 거리는 100m. 이걸 계산해 보면 이제 10.331m per sec인데 물어보는 건 킬로미터 per hour니까 여기서 이제 단위 환산 하는 거죠. 추출하면 이제 37.192 이제 킬로미터 per hour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게 속도입니다. 자, 속도에 대해서까지 공부했었고, 그다음에 가속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입니다. 시간분의 속도. 그래가지고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고요. 그리고 이게 가속도는 게 뭐냐? 자, 일단 가속도를 말하기 전에 그 등속도를 먼저 보죠. 등속도라는 거는 여기 우리 자동차를 타고 있을 때 일정한 여기 자동차 운전할 때 여기 바늘이 일정한 상태로 있는 상태에 등속도입니다. 이게 속도계예요. 멈추지 않고 주행하고 있는데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 즉 80km per hour로 속도로 지금 고속도로로 지금 일정한 속도로 달린다 해봐요. 그러면 어떤 거냐? 이 옆에 있는 샘플 얘 같이 1초, 1초, 1초 동안 매 1초 동안 지나더라도 1초 동안에 이동하는 거리가 일정해요. 매 1초마다 이동하는 거리가 일정할 때 등속도 운동입니다. 등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속도가 뭐냐? 속도를 가했다는 거죠.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이제
속도가 붙었다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로 하는 것을 가속도, 속도가 주는 것을 감속도라고 하는데 좀 감속도, 가속도 나누기가 그래서 그냥 가속도라고 합니다. 예. 플러스로 속도로 가 있느냐, 마이너스로 가 있냐, 뭐 이런 게 넓은 개념으로 가속도라고 하면 이와 같이 속도계가 쭉 올라가는 거 있죠. 즉, 악셀 페달을 꾹 밟고 있으면 윙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쭉 갔다가 다시 속도계가 쭉 내려, 이런 게 뭐냐면 속도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매 1초마다, 매 1초마다, 1초마다 시간을 일정하게 시간은 지나는데 거리가 점점 늘어. 이게 가속할 때는 매 1초마다 움직이는 거리가 달라진다. 이게 가속도입니다. 네, 이런 거. 예, 앞으로 수업하면서 계속 이야기 나올 거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속도와 가속도 어떤 거냐? 자, 아까 설명했듯이 속도, 시간이 흐르는 동안의 거리의 변화가 이제 속도라고 했죠. 그래서 속도는 시간 dt분의 dx분의 dt, 즉 그 시간의 변화, 미소 변화량에 따라서 거리의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t는 시간이고 x는 이동 거리라고 한다면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요 맨날 그 분수로 dt분의 dx 쓰기 좀 귀찮았는지 그냥 그 속도, 거리의 미분, 예, 거리의 이제 시간에 대한 거리의 그 변화량을 표현할 때 x하고 x의 점 딱 하나 점 찍는 걸로, 예, 약식으로 표현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 이동 거리를 점 하나 찍으면 아, 이게 속 거리 시간에 대한 미분량이구나, 거리의 미분량이구나,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다음 가속도는 뭐냐? 그러면 가속도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의 속도의 변화예요. 즉, 그래서 가속도라는 거는 accelerator 해가지고 A, 그 앞에 이니셜로 해서 A로 나타냈고요. 그래서 괄호 열고 닫고 여기 T라고 하는 거는 아, 이 시간입니다. 즉, 가속도는 시간의 함수다. 이런 뜻이고요. 그럼 이건 뭐냐? dt분의 dv. 그러니까 미수, 그 D라고 하면 우리 미분의 아주 짧은 시간을 나타낼 때 디퍼런셜의 D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dt분의 dv, 지금 미소 시간 동안의 미소 그 속도의 변화량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dt분의 dv 나타내고요. 이거는 사실 여기 보면 dv, 벨로시티의 v죠. 근데 이게 아까 좀 전에 속도 v, 시간에 대한 함수 v는 dt분의 dx니까 dv, dv에 v에 요걸 대입을 해버리면 즉 이런 dt분의 dv가 dxt 제곱분의 d 제곱의 x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x를 두 번 시간 미분한 거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2닷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속도는 x 닷, 가속도는 x2닷 이렇게 보면 거리에 두 번 미분한 거, 거리에 한 번 미분한 거,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한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걸 보면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위치가 예를 들어서 x는 t 제곱이라고 하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 속도는 시간에 대한 한 번 미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치에서 거리에서 이제 한 번 시간에 대한 미분을 하면 속도가 되는데, 즉 dt는 t분의 d의 괄호 열고 여기 x는 t의 제곱이랬죠. t의 제곱. t의 제곱을 미분하면 2t가 되죠. 예. 이게 고등학교 때 미적분을 했던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고요. 또는 대학교 와서 공업 수학이라는 걸 배울 텐데, 거기는 미적분, 거의 미적분이죠. 네. 미적분에서 아마 보셨을 텐데, 아무튼 이런 거. 그래서 위치를 시간 미분을 하면 속도가 되고, 이렇게 해서 V는 2t가 돼.
t의 제곱을 미분하면 2t가 되는데 왜 2t 나오느냐? 이렇게 속도는 시간 변화 부분의 거리의 변화를 미 때문에 그 거리의 미분을 한 2t가 됩니다. 다음 가속도는 뭐냐? 속도의 미분이에요. 그러니까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고 그래서 여기서 속도는 a 시간에 대한 그 함수인 가속도는 dt분의 d의 2t 여기 속도의 2t가 있죠. 요거를 미분하면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여기서 2만 남습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이제 가속도에서 속도를 만들 수 있느냐?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드냐? 적분을 하면 됩니다. 적분. 미분과 적분의 뭐 반대 개념이죠. 미분은 우리 잘게 자르는 거, 잘게 자르는 거, 뭐 물을 한번 쫙 얇게 이렇게 자를 때 미분이라고 하고 적분은 그거를 다 모아보는 걸 적분이라 하죠. 네. 그래서 가속도 이제 가속도는 속도를 어떻게 되냐? 이 적분을 하면 되는 거죠. 인테그랄 붙여가지고 가속도에다가 시간에 대한 적분을 하면 속도를 구할 수 있고요. 예. 그러면 A가 여기가 A는 2니까 2가 되는 거고 이 dt를 이제 적분하면 2t 플러스 v0 여기가 그냥 그러니까 임의의 상수 나타낼 때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속도를 속도로 할 때는 이렇게 적분을 쓴다. 그러면 속도에서 위치로 갈 때는 또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마찬가지예요. 적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는 속도를 적분을 하면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하냐? 이 V라고 하는 게 아래에 구해졌죠? 2t 플러스 V0. 요거를 대입할 수 있고, 2t 플러스 V0를 적분을 하면 2t는 t의 제곱이 되고, V0는 V0 t가 되는 거고, 플러스 x0는 임의의 그 상수, 뒤에 혹시나 뭐 조건식에 따라서 있을 수 있는 상수 때 임의에 붙여놓은 겁니다. 아니면 다 0으로 놓을 수 있어요. 아무튼 미분과 적분을 통해서 미분의 위치, 속도,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고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뭐 아시는 다 아시는 내용 같기도 하고 혹시나 좀 오래전에 배웠다 그러면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이제 우리가 미적분을 풀면서 이제 역학을 공부할 때 많이 사용하는 점. 네. 자, 그러면 이 정도만 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속도. 아까 우리 처음에 아까 두 번째 슬라이드에 우리 배웠었죠? 위치, 속도, 가속도는 미분을 계속하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가속도도 가속도에서 속도, 속도의 위치도 구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적분을 통해서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고요. 속도를 적분하면 거리를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공식이고요.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거 정리하면 가속도가 2라면 속도는 2t분의 2t 플러스 v0 이거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뭐 상수를 하나 붙여놓은 건데요. 일반적으로 0 넣죠. 그다음에 위치도 속도를 적분한 걸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여기 있는 그림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